북한이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평화 위해서라면 북전쟁관도 수용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더 충격입니다. 제목에서 담을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헌정사상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마치 북한의 그런 지령을 받고 학습을 하면서 서로 그 내용을 돌려보는 그 주사파들이 횡행하는 그런 토론회가 개최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 번 더 위기 이해, 평화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의 주최자는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은 알다시피 무소속이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시 탈당해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의원회관에서 벌어지는 또는 국회 전체 공간에서 벌어지는 토론회는 국회의원만이 주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단 주최를 한 다음에 외부의 단체나 또는 외부의 여러 가지 학계 또는 외부의 언론기관 등을 이렇게 데려와서 또는 그들이 사실은 주차가 되는데 이름만 의원이 빌리는 걸로 해서 각종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 그런 그 종북주의자들 같은 진짜 단체들이 다 20개의 단체가 함께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지요. 부산에 통일 시민단체 하나라고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북한이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강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지요. 이날 강연에서 이 김광수라는 자는 북한이 최근 대남 기조를 전환하면서 6.15 북측위원회와 범민련 북측위를 폐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연히 6.15 남측위와 범민련 남측위의 존재 이유가 상실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은 80년 동안 이런 방식의 평화통일운동에 사망선고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핑계에 숨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북한이 작년부터 2023년부터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한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북한이 언제나 남한을 남조선,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즉 자신이 원래 정통성이 있는 한반도의 국가이고 우리는 남측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으로 남조선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지난 7월에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은 멘붕이 옵니다. 그 멘붕이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제목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은 민족통일부정의 주사파 멘붕 침묵. 그 다음에 전형기의 과요불급에도 김여정 대한민국의 주사파 민족주의 습격 이렇게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이후에 김정은이가 바로 인민회의를 통해서 지금 김정은과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대남 통일 전략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뭐 사실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핵으로 무장해서 북한 국가가 된 다음에 핵을 통한 북한 국가가 된 다음에 이 원정이라고 하죠. 완정이라고 하죠. 남한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대남 통일 전략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같은 그런 대남 선전 매체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사파들을 왜 멘붕을 할게요? 주사파들은 지금까지 김일성을 추종을 하면서 김일성의 대남 전선 그러니까 대남 통일 전선 전술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답습해 왔습니다. 즉 우리 민족끼리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손을 합쳐서 이런 그 대남 전략 전술을 앵무새처럼 되뇌이어 왔는데요. 바로 김정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사파들에게 아무런 그런 그 귀띔도 없이 뭐 귀띔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은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뭐 갑작스럽진 않지만 이런 서서히 해왔지만 통일 전선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고 김일성이 해왔던 업적을 완전히 때려 부쉈습니다. 그 동상 뭐 이런 상징물 이런 것도 그리고 철거해 버리고요. 이러자 주사파들이 도대체 지금 김정은 우리가 추앙하는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민족끼리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거나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매체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폐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0년도에 강철서신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주사파의 대부, 완전히 주사파의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남조선, 그대로 얘기하면 남조선의 상징이 되지요. 이자는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신봉하는 어떤 이론가입니다. 계속 이론을 강철서신을 통해서 설파를 하는데 이자가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다음에 잠수함 타고 올라갔죠. 북한에 잠수함 타고 올라갔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향을 하지요.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늘 이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영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사파 중에서 이석기 같은 지상론자들마저도 충격을 받을 거다. 북한의 이 전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국회라는 헌법기관인 이 국회의 의원회관에 한 공간에서 바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김정은은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떠받들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 학습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북한은요, 인민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나 혹은 김정은이 교실을 내려거나 이랬을 때 인민들에게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소조라고 하죠. 소단위, 셀이죠. 소단위로 쫙 그 지령이 내려가서 학습 다 모여 해놓고 우리 김정은이 이렇게 김정은 수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전부 다 학습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떠받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이걸 이렇게 떠받들자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통일전쟁을 하려고 한다. 바로 김정은이가 완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정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남침을 해서 통일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정으로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용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전부 다 공유하자는 겁니다. 주사파들, 자, 우리 혼란스러워 하실 건 없습니다. 이렇게 뜻을 했으므로 전쟁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린 그 전쟁을 수행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밑에 사는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을 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린 그 결단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바로 반론권을 위해서 이 김광수라는 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내재적 접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 더 웃깁니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북한을 이해하면 사실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내재적 접근,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재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되 공감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해해보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짜자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 연구에 있어서의 내재적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광수라는 자는 북한의 김정은의 생각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용해야 한다고요. 그들의 전쟁을 수용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전쟁의 목적은 정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겁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지요. 이건 내재적 접근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변명에 불과하지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자들은 사실 더 웃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신대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제한다고 하면서 실제하는 근원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의 저는 생각은 이겁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갈린 건 외세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북한의 어떤 남침을 지금 미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만이 아닙니다. 윤미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론회를 윤석열 정부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한다. 그래서 열린 길이 그겁니다. 북한의 전쟁을 수용하자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은데요. 평화 어머니의 고은광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이 사람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북한이 완전 자주국방이라고요? 북한의 공부는 전부 다 미국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주사파들은 우리는 외세를 동원했고 북한은 자주적으로 와서 자주적으로 대응한 것뿐이다. 말이 됩니까? 북한이 남침을 할 때요. 소련의 스탈린에 가서 승낙을 받습니다. 우리 남침해도 됩니까? 그리고 북한의 탱크, 북한의 미그 공군기 전부 다 소련이 제공한 겁니다. 북한은 당시에 소련의 공군 내지는 육군의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견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위장합니다. 이것이 외세의 개입이 아니라고요?
북한은 종전을 할 때도 사실은 스탈린에 가서 후르시초프하고 스탈린에게 가서 우리 종전하고 싶어요.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어요. 했더니 소련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더 버텨 해갖고 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소련의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국군인과 그 다음에 유엔 파견군들이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소련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바로 미국이 유럽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묶여 있어야 자기네들이 동부권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 때문에 한반도를 희생해야 된다.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있어야 된다. 라는 계산 때문에, 자기의 계산 때문에 김일성의 종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세에 놀아난 남침과 지금까지 외세에 놀아나는 북한의 자주국방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거는 남쪽은 경쟁이고 북은 무상? 아니, 북한은 주거와 의료가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허덕이고 있습니까? 미사일 한 방이면요, 북한 전 주민을 상견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생필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상이라고요? 무상이어서 좋다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팩트가 달린 게 친일 청산이 남쪽이 실패를 했고 북쪽이 성공을 했다고요? 북한은 일제의 말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일본이 항복을 하자 제일 먼저 일본의 이 복무를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정부에서 써먹습니다. 그것이 전부 사료에 나와 있고요. 누구를 어디에 썼다. 우리는 이미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기 때문에 친일을 했던 그런 고위급 인사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교실을 통해서 이미 친일 인사들, 그러니까 일제에 복무를 했던 공무원들이라든지 혹은 군 관계자들을 그대로 씁니다. 우린 반일 청산 그러면서 반일 특위 열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런 것도 없이 김일성의 말 한마디로 그대로 친일 인사들을 씁니다. 그것이 친일 청산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남쪽이 자주우시고시 헬렐레 하니까 외세가 군합발로 들어와 좌지우지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남북 민간교류협의회 이한용 이사장이라는 자는 현 정부를 짐승 같은 정치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새로운 평화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200석 이상 만들어서 현 정권은 몰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윤미향이라는 자 얘기를 끝으로 조금만 더 덧붙여보죠. 윤미향이라는 자, 이런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국회의원의 운명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윤미향한테 또다시 이재명이 무엇인가 길을 열어줄까요? 아마도 윤미향한테 기회는 하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등의 소수 당들이 다 연합해서 연대를 만든다고 하죠. 거기서 윤미향을 다시 한번 손잡아 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향은 그쪽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부류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기생해왔던 시민단체들의 이런 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이 민주당을 통해서 초선, 재선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여성 운동을 했네, 위안부 할머니를 도왔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다음에 여러 그런 각도로 초선 의원들을 공급하고 또는 이미 시민단체로서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민주당이 얹혀가는 온갖 반정부 집회 투쟁에 선봉해서는 시민단체들과의 카르텔, 이런 어떤 카르텔로서 서로 존재하는 그런 국회의원 창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은 지금 내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순간까지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은 뭡니까? 종북 본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북 본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그 한복판에서 북한 김정은이 수행하는 전쟁이 정의의 전쟁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에 박수를 치고 15분 동안 이 얘기를 하는데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윤미향이라는 자가 지금 주최를 했다는 거죠. 윤미향 아시지요? 조총련 행사에 참여했던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로 이미 우리에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단체이고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민단에서 하는 그 행사는 초청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단에서 초청하지 아니한 행사 이미 오래전에 윤미향은 참여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3.1절 행사는 참여를 했고요. 나는 그게 북한의 그 관련된 단체가 하는 행사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윤미향이 국회에 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 관동 대지진과 관련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미향이 일본 출장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회 사무처에 낸 공문에 보면 참석한 행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도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주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 간도느 도쿄 이런 경음이 붙는 건 북한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도쿄라고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토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쿄는 동경의 일본어를 우리가 그대로 그 외래 표기법에 따라서 쓰는 우리식 그 표준 표기 방법이고요. 간토도 역시 관동을 일본어 발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식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쓰는 대로 간도, 도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썼다는 건 뭐죠? 조총련,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도, 도쿄라고 쓰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아시아투데이에 간도, 도쿄라고 표기한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일본. 자, 하나 더. 조선일보가 꽤 오래전에 윤미향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유경식당이라고 기억하시죠? 탈북 여정어머니들이 열댓 명이 탈북을 했는데 그것을 민변에서는 기획 탈북이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목적지를 모르게 해서 우리나라에 데려왔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이들을 회유하려고 한 겁니다. 아이고 기획 탈북이었다고 해라. 그리고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해라. 우리 김정은 만세를 외쳐라.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쉼터라고 해서 돈을 받아갖고 안성에 만든 별장에서요. 거기다 초대를 해갖고요. 자, 여기에 온갖 그런 이 증거가 있는데, 물론 조선일보의 이 내용을 반박을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반박문도 내고요. 그런 적이 없다. 그냥 초대했을 뿐이다. 근데 여기에 기사에 보면 다 사진도 있어요. 할머니 쉼터에서 찍은 사진.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쉬게 만들었다는 이 공간에 왜 하필이면 탈북 여정원들을 초대를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뭐 노래를 불렀다죠. 북한 노래를 불렀다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반박까지 했다니까 조선일보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로 요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윤미향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뭐 조총련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이런 정말 북한의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토론회도 주최를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와 연관이 되더군요. 이들의 어떤 지금 인식 자체가 그렇구나. 모든 게 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문이구나 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그 이후도
그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가 윤석열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다음부터 문재인 정부로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하면서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남북교로 연락사무소. 그거 우리나라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억짜리 재산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산 가서 이 흉물들 다 철거해버리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그때부터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때까지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핵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작돼서 지금까지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된 그 시기 동안 만들어진 게 여기 지금 다 쏘아져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이전 시절부터 만들어 왔고 차곡차곡 쌓았던 기술로 지금 터트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럼 안 터트렸나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라고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졌던 24일 날 벌어졌던 이런 끔찍한 그런 종북 행위가 우리는 그저 버젓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 온 겁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몰랐겠지요. 그래서 내리는 오늘의 작전 명령입니다. 김정은 교시 학습을 국회에서 했다고요? 종북의 끝판왕들을 반드시 구속하고 수사하고 저는 구속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